제가 분당에서 독서 모임을 6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. 그리고 정말 많은 질문도 받았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철학에 입문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추천 좀 해주세요. 이거였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철학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철학과 친해질 수 있을 만한 입문용 철학책 5권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. 각 책의 특징과 그리고 장점들을 빠르고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. 안전벨트 매시고요. 지금 바로 달려가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소개했냐면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판 같은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철학자들을 소개하는 방식이 메뉴판과 되게 비슷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메뉴판을 보면은 음식 사진 나와 있고 음식 이름 나와 있고 그리고 음식 설명 나와 있잖아요. 이 책은 철학자 얼굴 사진 나와 있고 철학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, 그리고 철학자가 주장한 사상에 대한 간략한 소개, 그리고 그 철학자 저서에 담긴 몇몇 문장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책이 진행이 됩니다. 사이즈가 아주 컴팩트해서 들고 다니면서 읽기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저도 나트랑 여행 갔을 때 그냥 이 책 다 완독하고 왔습니다. 이 책은 제가 아주 독특한 활용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요. 우리가 어떤 책을 보다가 어떤 철학자의 이름을 들었을 때 잘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. 그때 이 책을 철학자 인명 사전처럼 쓰는 겁니다. 여기서 그 철학자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한 다음에 그 책을 다시 읽어 내려가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이 책의 활용도가 2배가 됩니다. 근데 이 책에도 아주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. 바로 동양 철학자가 단 한 명도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공자나 노자, 장자 이런 사람들은 넣어줄만 한데 왜 안 넣어줬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총 67명의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을 아주 빠르고 간결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가진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왜냐면은 이 책은 전통적 의미에서 철학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긴 그런 이야기집이라고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논리야 놀자라는 그런 책이 기억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알만한 그런 아주 쉬운 이야기들로 그런 논리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었는데요. 이 책도 그것과 비슷합니다. 철학과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작가가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작가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 중에 철학과 관계된 것을 담아놓은 그런 책이에요. 책은 총 120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. 보시면은 책 두께도 엄청 두꺼워요. 그래서 이거 읽는 거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내용이 너무 쉽고 이야기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맘 잡고 읽으면 한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.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이 책을 통해서 철학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철학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에 섞여 있다는 거,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습니다. 만약에 철학이 엄청 무서운 롤러코스터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때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서 슬슬 분위기 낼 겸 타는 회전목마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2권과는 달리 철학자와 철학 사상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철학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책의 특장점은 이 책의 구성에 있는데요. 다른 철학책들이 철학사나 철학자들을 이야기할 때 시대순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. 근데 이 책은 독특하게도 사람, 조직, 사회, 사고 같은 이런 테마별로 철학자와 철학사상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. 이 책의 저자가 사업가 출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철학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프롤로그였습니다.
이 부분에서 작가는 우리가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고 우리가 왜 철학을 배워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설득하는데요. 저도 이 설득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철학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만약에 자신이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철학책을 찾고 있다면 이 책,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책을 읽고 에릭 와이너한테 완전히 반해서 그가 쓴 책을 정말 다 읽었습니다. 에릭 와이너가 쓴 모든 책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. 뭐냐면 발로 써내려간 글이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에릭 와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거나 도서관에 가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도시를 여행하고 취재하고 체험하고 인터뷰하면서 글을 써내려 간다는 거예요. 이 책도 그래서 철학책이지만 그 철학자들이 태어난 도시들을 유랑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철학책이면서 동시에 약간 여행기 같은 느낌도 납니다. 이 책에는 총 14명의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. 단순히 이 철학자들을 소개하고 사상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듯한, 그걸 같이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철학이라는 게 단순히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, 문화, 분위기 같은 것도 큰 역할을 하는구나,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의 최고 장점은 글이 재밌습니다. 에릭 와이너가 글을 정말 위트 있게 잘 써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거나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도 책을 덮고 싶지가 않습니다. 그것만으로도 이 책이 가진 장점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. 만약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읽어봤는데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에릭 와이너가 쓴 책 중에 천재의 지도라는 책도 있거든요. 그것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. 진짜 재밌습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철학 입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만큼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.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이 책이 소설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소설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철학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. 보통 우리가 철학사에 대한 책을 읽을 때는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을 형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몰입하다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, 플라톤, 소크라테스, 데카르트, 칸트, 그리고 현대의 철학자들까지 모두 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소설의 줄거리는 정말 간단합니다. 어느 날 소피라는 소녀가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는데요. 그 편지에는 너는 누구니? 라고 써 있었어요. 그러면서 소피는 알베르토라는 철학자를 만나서 고대 철학자부터 현대 철학자들까지 그 철학사를 이해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. 그 내용이 생각보다 재미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좀 놀라운 반전도 있어서 소설 자체로서의 재미도 꽤나 훌륭한 편입니다. 물론 이 책이 여기 나오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아주 깊고 밀도 있게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. 하지만 철학 입문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 책을 완독하고 나면은 다른 어떤 철학책을 만나시더라도 막 헤매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아주 거대한 숲에 들어갈 때 그 숲의 지도 같은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소피의 세계는 내가 철학을 조금 진지하게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을 너무 어렵게 그리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한 권 읽어 내려가시면서 마음에 닿는 문장,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마음껏 즐겨보세요. 그러다 보면은 철학이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올 겁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